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대단원 항상성과 조절 과정 들어갈 거야. 여러분들 교과서하고는 다르게 내가 주제를 8개로 나눠놨거든. 그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있고 이 큰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들어갈 거다. 자, 우리 몸은 체내 자극이든 체외 자극이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까지 일어남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절 경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자극은 감각세포가 그 정보를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럼 수용된 자극에 대한 정보는 구심성 신경세포 또는 감각신경세포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면 이 정보는 연합신경세포로 이어지게 되고, 그럼 연합신경세포는 이 정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에 대한 신호를 만들어내게 돼. 그럼 이 명령에 대한 신호는 원심성 신경세포 또는 운동신경세포를 통해서 특정 반응기한테 그 정보를 이어지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그럼 반응기는 그 명령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면 적절한 뭐를 하게 된다?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신경세포로 구성된 정보 전달 체계를 묶어다가 신경계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내 몸의 명령 전달 체계는 뇌 분비 물질 또는 호르몬이라는 체계를 하나 더 갖고 있어. 그럼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기관이나 조직들을 묶어다가 뇌 분비샘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럼 뇌 분비샘 아무 때나 이 물질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연합신경세포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해당되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어찌됐든 이러한 뇌 분비 물질은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고 특정 반응기한테 이 명령이 전달되게 되면 반응이 유도가 되는 거지.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뇌 분비 물질을 통한 정보 전달 체계를 뇌 분비계라 부르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응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그 중에서 골격근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골격근에 대한 내부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길이 계산 문제를 여러분이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신경계와 뇌 분비계를 통해서 내 몸의 전체 생명활동이 조절이 될 텐데, 이 조절 과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항상성 조절 세 가지 사례를 다루게 될 거야. 첫 번째 혈당량, 두 번째 체온, 세 번째 혈장 삼투압 조절 과정이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신경계에 대한 분류 체계를 알고 있어야 돼. 이후 강의에서 신경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될 테지만 신경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지. 중추신경계가 말초신경계. 그럼 이걸 분류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앞에서 다뤘던 신경세포의 세 가지 기능상의 종류 중에서 연합신경세포로 구성된 부분을 중추신경계, 원심성 신경세포와 구심성 신경세포로 구성된 부분을 말초신경계라 부르는 거야. 이때 중추신경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안에 있는 뇌하고 촉수를 묶어다가 중추신경계라 부른다. 자, 그 다음 내가 앞으로 신경세포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색깔로 좀 구분을 할 거야. 구심성 신경세포는 노란색, 연합신경세포는 핑크색, 원심성 신경세포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 거다. 그럼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통신 케이블처럼 굉장히 길게 연결이 돼 있어요. 실과 같은 가닥으로 연결되는 구조인데 특정 가닥을 빼다가 일렬로 필 거야. 신경세포들이 일렬로 연결되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이놈을 확대시키게 되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틈이 존재를 해요. 이걸 더 확대를 시키면 이렇게 생겼고 이걸 더 확대시키면 실제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대다수의 신경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체가 있고 축삭돌기가 뒤로 이어지는 구조란 말이야. 그런데 특이하게 구심성 신경세포는 이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중간에 삐져나와 있는 구조지. 이 구조 나오면 100% 뭐로 가면 돼? 그렇지. 구심성 신경세포다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신경세포 또는 뉴런의 구조를 들어가 보자. 여기서 다루는 구조는 공통의 신경세포 구조야. 자, 그림을 보면 핵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신경세포체라 부르게 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짧게 뻗어져 있는 돌기들이 나뭇가지처럼 생겼네. 그래서 가지돌기라 부르고 길게 뻗어져 있는 거를 축삭돌기. 축삭돌기 끝으로 가게 되면 이놈이 또 갈라져요. 그 부분을 축삭돌기 말단이라 부르는 거지. 자, 가지돌기는 체내에서 자극을 수용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떤 자극이냐? 화학적 신호, 화학물질 또는 흥분 전달 물질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부르는 물질들만 수용을 하는 거다. 그럼 자극이 수용되게 되면 가지돌기 쪽에서는 이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버리지. 그럼 이 전기적 신호가 축삭돌기를 통해서 축삭돌기 말단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의 신경세포 내에서 전기적 신호로 정보가 이동되는 현상을 흥분이 전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신호를 또 바꾸지. 즉 화학물질인 흥분 전달 물질을 말단 밖으로 분비를 시켜요. 그럼 이때 분비된 흥분 전달 물질은 다음 가지돌기를 자극하는 새로운 화학적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과 다음 신경세포 가지돌기 사이의 공간이 있지. 이 사이의 공간을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럼 시냅스라는 공간에서는 신호가 화학적 신호로 정보가 이동되는, 그래서 이 과정을
흥분이 전달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흥분 전달의 특징, 정보 이동 방향 무조건 한 방향이다.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정보가 이동되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봐라 그러면 축삭돌기 말단은 흥분 전달 물질만 분비하는 거지 이 물질을 하나의 신호로 수용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니 그러면 축삭돌기 세포막에는 흥분 전달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없기 때문인 거지. 가지돌기 세포막에는 이 흥분 전달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 가지돌기 같은 경우는 흥분 전달 물질을 분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 방향 무조건 한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연결될 때 중간중간에 시냅스들 때문에 전체 정보의 이동 방향 한 방향으로만 간다. 그래서 원심성 신경세포에서 연합신경세포로, 연합신경세포에서 구심성 신경세포로 절대 정보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반면에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진행되지 축삭돌기 중간 지점에다가 전기적 자극을 줘버리게 되면 축삭돌기 내부에서 발생한 이 전기적 신호가 양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도와 전달의 또 다른 차이점은 속도의 차이지. 전도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구심성 신경세포와 원심성 신경세포는 정보 이동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연결될 때는 중간에 시냅스의 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축삭돌기의 길이를 굉장히 늘려버린 거지. 반면에 연합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정보 이동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보 분석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지. 그럼 정보 분석 속도가 빠르려면 세포 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한정된 공간 안에다가 연합신경세포 수를 늘려야 되겠네. 그러면 세포의 길이가 뭐 해야 돼? 짧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연합신경세포의 길이는 짧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신경세포 중에서 축삭돌기 길이가 굉장히 긴 신경세포들 같은 경우는 길이가 1m짜리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길이가 워낙 길다 보면 축삭돌기가 너무 얇기 때문에 외부 물리적인 충격에도 쉽게 손상받을 수 있어요. 이걸 보호해야 되겠네. 그래서 지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또 다른 세포들이 축삭돌기를 돌돌돌 감싸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이 구조를 뭐라 불러? 마리집이라 부르지. 마리집은 분명히 세포의 종류고 이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슈반세포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마리집의 첫 번째 역할이 뭐니 그러면 축삭돌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역할이 바로 절연체로서의 역할인데, 절연체의 뜻이 뭐니 그러면 세포 내외부로 이온의 이동을 차단시키는 것을 절연체 역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절연체 역할로 인해서 도약 전도가 유도돼서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이 100%는 아닌데 주로 마리집을 갖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자, 이와 같이 마리집을 갖고 있는 신경세포를 묶어다가 마리집 신경이라 부르고, 마리집이 존재하지 않는 신경세포를 민마리집 신경이라 부르지. 그럼 두 신경세포의 길이가 똑같고 축삭돌기의 두께도 똑같다라면 흥분의 전도 속도는 마리집 신경이 빠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시냅스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가 오른쪽 있지? 그걸 앞이라고 그러고 정보가 가는 쪽을 뒤라 불러요. 시냅스 앞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 시냅스 뒤에 있는 거를 시냅스 이후 뉴런, 이걸 신경절로 표현을 하면 신경절 이전 뉴런, 줄여서 절전 뉴런, 신경절 이후 뉴런을 줄여서 절후 뉴런이라 부르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자. 자, 신경세포 또는 뉴런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치? 첫 번째 구조상의 분류, 즉 마리집을 갖고 있으면 마리집 신경, 마리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민마리집 신경이야. 자, 두 번째 기능상의 분류, 감각세포로 연합신경세포까지 정보 이동에 관여하는 구심성 신경세포 또는 감각신경세포, 그 다음 구심성 신경세포로부터 자극이 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에 대한 신호를 만들어내면서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연합신경세포, 연합신경세포로부터 명령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반응기한테 정보 이동에 관여하는 원심성 신경세포 또는 운동신경세포. 이 중에서 구심성 신경세포와 원심성 신경세포가 바로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또는 뉴런이 된다. 그 다음 전도와 전달, 하나의 신경세포 내에서 전기적 신호로 정보가 이동되는 걸 흥분의 전도,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된 흥분 전달 물질이 다음 가지돌기를 자극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흥분 전달 과정이라 부르는 거. 속도는 전도가 빠르고 전도는 양방향의 이동 방향을 가질 수 있지만 전달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그림처럼 문제가 나온다라면 특정 신경세포한테 자극을 주었을 때 자극의 정보 이동 범위를 표현해 봐라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림처럼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